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제가 평일에는 요새 좀 잘 안 했었는데, 오늘 좀, 은 시세가 좀, 근래와 좀 다르게 또 역사적인 거죠. 20달러를 넘었습니다. 지금, 이게 실시간이거든요. 나오죠. 오후 6시 24분, 3% 오른 거로 돼서 지금 20.8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때 샀죠. 그리고 이때 2018년도 10월, 9월 아마 이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9월, 10월 요때 맞습니다. 14달러 할 때 요때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저는 또 이 17달러 갔을 때 좀 더 샀고, 그랬다 요번에 또 그 실물은 더 사버렸죠, 여기서. 그래서 오늘은 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무슨 댓글 같은 거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길게 하신 거로 보입니다. 노력을 그렇게, 저는 이렇게 논쟁을 싫어하거든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냥 이거는 제 친구 듣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냥 하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상대방 그걸 따라하고 뭐 이렇게 바로 수긍하거나, 또 상대방도 뭐 제가 한 얘기를 수긍 안 하니까 그런 거 하는데 그게 바뀌겠어요. 그런 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접근 금지시켜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제 기억에 무슨 뭐 좋아요, 구독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저랑 생각이 다르시거나 안 맞으시면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게 과거 좀 가격을 좀 봐볼까요? 이게 월간입니다. 월간으로 봐야지 눈에 확 들어올 것 같아서 3월 달에 12달러가 무너진 적이 있었죠.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종이 은이어서 그러지 실물은 그렇게 구하지도 못했어요. 그 가격에.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제가 보기엔 조작질이고, 뭐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도 치더라도 지금 정도면 아마 채굴 가격이 한 16달러 아닐까요? 원가가. 이걸 누가 이거는 뭐 현금이 필요하다 발작이고. 그래서 뭐 5% 오르고 23% 오르고 이제 7월 달에 지금 15%가 올라서 지금 20달러는 처음 보는 겁니다. 제가 산 이후로 저는. 그럼 주간으로 한번 보죠. 요 한 번 빼놓고 이 계속 양이지 않습니까? 4번 4주 올랐다가 1주 조정받고 둘, 넷, 여섯, 7주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저는 요 시세들 뭐 21.5 뭐 한 요 정도, 저는 그게 저항이라고 봤거든요. 그걸 뚫어야 된다고 봤는데, 제가 2008년도 요때 모습이랑 좀 닮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그냥 뭐 늘 제 혼자의 생각이니까 저는 이걸 뚫는다고 보거든요. 이거 뚫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그때 이거 양박복이란 말입니다. 금하고 은이. 왜냐하면 저는 올해가 이 병이 안 와도 이제 경제적 위기가 온다고 봤거든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면 그때 아마 대선도 앞두고 뭐 의회에서 뭐 얼마 돈을 늘리냐 마냐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하고 하고 대응이 잘 안 될 거로 봤어요. 2008년도에 돈 풀듯이 또 풀지 않겠어요, 그거. 근데 이거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때 푸는 거에 지금 몇 배를 더 풀지 몰라요. 이건
예를 들어서 3, 4년에 거서 풀었던 거를 지금 뭐 한 3달 만에 지금 앞으로 더 얼마 더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유동성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투자하기가, 위험자산에 투자하기가 무서우니까. 그러면 최소한 빠지진 않단 말이죠. 위기 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유동성이 넘쳐 흐른 다음에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제로금리 아닙니까? 그럼 뭐 채권 사면 뭐예요? 제로금리인데.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난다 싶으면 그때 은이 확 오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몇 대 1입니까? 지금 한 90대 1 됐나요? 볼까요? 대강 90대 1이겠죠. 뭐 여기 그치. 한 90배 정도 된다고 보면 원래 이게 60에서 80대 1 정도 됐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이번에 100몇 대 1까지 막 오르고 그랬잖아요. 금이 먼저 오르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금 오르는 거를 환영을 해야 됩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비율이 은이 급상승을 해버리면 30대 1 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세 자리 보는데, 이건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저 혼자. 그래서 저는 시당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샀던 거거든요. 14달러 할 때 뭐 100달러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왜 그러냐면, 저는 1986년도에 증권사에 입사했는데, 지금까지 하여튼 어떤 시기든 간에 적을 두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 영업점에서만 있었단 말이죠. 그럼 제가 주식하지 뭐하러 이거 은행 투자합니까? 이거를 또 실물을 왜 삽니까? 그냥 주식에서 하는 게 낫지. 주식도 요번에 뭐 배 이상 난 것들 많잖아요. 물론 그 수익을 내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이 이 시점에 샀을 때 1200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1200달러에 은은 14달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먼저 1800달러에 갔으니까 50%가 올랐잖아요. 근데 은은 이제 그렇게 안 되고 20% 정도 있다가 이제 한 40% 오른 셈이 됐죠, 이제. 14달러니까 21달러 가면은 이제 뭐 거의 20 몇 달러 되면은 이제 50% 되겠네요. 이제 맞물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먼저 금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연동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이번 달 들어서 금값이 뭐 폭등한다는데 폭등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신고가가 조금 나는데 이제 기사는 이렇게 이제 자극을 시키는 거죠. 주가 오른 거에 비하면은 뭐 금값이 오른 건가요, 이게? 하여튼 이런 기사 내용들을 보면 세계 금 총량이 17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조 달러인데 2016년 런던 금시장 연합회 ETF 시장에서 거래된 양이 160만 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9배가 거래된 거죠. 그리고 64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레버리지를 엄청 일으켜 가지고 만약 이렇게 왕창 풀려 있는데 이거 아주 금 달라 그러면 금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금하고 은을 사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ETF도 뭐 주로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금이 어디에 얼마큼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미국은 감사를 받아본 지가 벌써 한 60년 지났나 그럽니다. 있다고만 하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미국한테 자기들이 맡긴 금을 달라고 해서 찾아갔었죠. 2012년도에 베네수엘라가 그랬고요. 14년도에 네덜란드가 122톤. 독일은 달라고 그랬더니 못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전량이 아니고 갖고 하여튼 300톤만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터키가 220톤 인출해 갔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혼탁하단 말이죠. 이게 뭐 늘 그래 왔어요. 그래서
런던 금시장이 가격 조작 문제가 나오니까 중국이 2014년도에 국제금거래소를 개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ETF 종이금 이 선물시장이 움직이는데 중국은 실물금 거래를 실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 자료 같은데 그 2019년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 총량이 3만 톤이라고 추정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가서 까보질 못하니까. 그러면 미국이 좀 줄었네. 8,133톤. 중국이 4,000톤. 그런데 이거는 추정이에요. 왜냐하면 공식 발표는 1,9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독일이 3,000 얼마, 그리고 IMF가 2,800 얼마, 이탈리아 2,400, 프랑스 2,400, 러시아 2,100. 근데 우리나라는 104톤 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영국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인도께 안 나와요. 인도가.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금 최대 생산국은 중국입니다. 한 2,700톤 중에서 한 490톤을 생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8,000톤을 갖고 있냐, 세계에서 제일 많은 곳이 되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특히 중국하고 인도는 민간인들이 금을 많이 소유하지 않습니까? 이 장신구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중국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민간인이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뭐 15,000톤이 넘는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물이. 그러면 은은 제가 보기에 더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많거든요, 금보다. 지금 은 수출 1위가 멕시코입니다. 2위는 페루인데 둘 다 지금 제대로 광산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는 2분기에 은 생산이 30% 줄었고요. 페루는 이 병 때문에 이거 집합 사람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이거 로봇이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페루도 광산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은이 지금 여러 군데 산업재로 쓰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태양전지 패널, 그 다음에 뭐 의료, 은나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전제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핸드폰 이런 데도. 그러면서 수요는 자꾸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태양광 패널 사용되는 실버 양이 2011년도에 2,100톤이면 19년도에는 3,100톤, 2025년도에는 6,200톤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테슬라 쪽에서도 그때 자동차의 이 태양전지 이쪽은 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다가 좀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근래에. 그러니까 전기차로 운행하되 이거를 좀 이용해서 좀 연료로 쓰려고 하는 좀 그런 움직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수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JP모건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유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얘네들이 미쳤다고 어떤 참 게시판에 난 저 바보 같은 어떤 놈이 썼길래 대답도 안 하고 응대도 안 했는데, 아니 뭐 그 정도 JP모건에서 그 정도 산 거 가지고 뭐 그냥 투자한 거 아니냐. 그건 뭐 그 사람 생각이고, 이게 시간이 좀 있는 겁니다. JP모건이 돈 버는 게 원래 이렇게 벌었어요. 남북전쟁 때, 미국이요. 남북전쟁 때 얘네들이 북군의 낡은 총을 갖다 닦아가지고 남군에다 팔아먹었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총을 갖다 닦아가지고 기름칠해가지고 상대편한테 더 비싸게 팔아먹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돈 모아서 뭘 했냐면 나중에 그걸 했어요. 전신국을 차렸어요. 옛날에. 전신국 차려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무전 때릴 때 아닙니까? 그러고서
그 당시 때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걸 다 도청을 해요. 청취를 해요. 도청해서 미국에 철도 놓기 전이니까 말 타고 다닐 때니까 철도를 어디 놓나는 정보를 자기들이 먼저 입수를 하죠. 도청을 했으니까 다 정부 고위 관료들이 전부 다 하는 걸 자기들이 다 들었잖아요. 직접. 그래서 거기 땅을 지들이 매집을 해요. 그 노선 가는 데다가. 그런 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 JP 모건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그러면 강남 아니겠습니까? 그게 금이죠, 골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최고의 뭐 재벌이라든가 하는 사람이 기업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조그만 소도시 안으로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 뭐 이유가 있지 그냥 삽니까? 근데 이게 지금 10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 작업을 한 게 얘네들이 작업만 했을까 나오잖아요. 법무부한테 기소 제가 알기로 3번 당했어요. 3번 당해서 2번 유죄 맞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JP 법인이 맞은 게 아니고 그 매매한 펀드 매니저 둘이 죄를 뒤집어 쓴 거죠. 보상을 해줬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얘기도 했어요. 저기 코맥스라고 뉴욕 상품거래소 그 은창고에 있는 당연히 거기 꽉 차니까 그 은창 거기에 창고의 물량의 반이 JP 모건 겁니다. 은이 그게 1억 6천만 온스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저는 감이 안 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차면은 빼내는 거예요. 은을 빼놔서 어디 가서 보관하는데 누구도 모르죠. 어디다 보관하는지. 그러면 국채사면 이자라도 나오지. 이건 이자도 없는데 보관 비용만 발생하잖아요. 어디다 보관하겠습니까? 금은 손바닥 많은 게 8천만 원인데 이거는 얼마 전까지 70만 원밖에 안 했는데. 또 창고도 첨단 시설을 줘서 또 비용만 들어가는데 그걸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당하면서도 예?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죄목으로 됐냐면요. 지금 세 번째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8년도 그 금융위기 때 제가 저 빅쇼트 영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꼭 보십시오. 거기 영화에 보면은 뭐 투자자 컨퍼런스 할 때 뭐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시세보도에 나가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베어스턴스 사장인가 그래요.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JP 모건이 헐값에 인수를 합니다. 근데 베어스턴스가 그 당시 때 저기 은 시세 공급자였어요. 은 선물 지금 똑같이 LP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베어스턴스가 그 숏을 걸어놨어요. 못 오르게 왕창 걸어놨는데 그걸 JP 모건이 다바 제껴버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파산대 일조했습니다.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참 올린 다음에 그런 사건이 국내에서도 있었거든요. 주식 가지고. 근데 이건 기사화가 됐으니까 한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회장님이 얘기했잖아. 그 회장님이 모 증권사를 거래했는데 원래 그 당시 때 그 대주라고 그러냐 공매도가 그날 공매도 쳐서 그날 상환시키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공매도를 친 다음에 그 A란 증권사에 그만한 수량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상환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작전이니까. 근데 점심시간에 있을 때거든요. 작전을 한 거죠. 이제 빼트려서 사 놓으면 되니까 매도 먼저 친 다음에. 근데 그거를 그 증권사에서 대주주가 허용을 해줬어요. 이분은 특별한 분이니까 대주를 공매도를 쳐도 가능하게끔 해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빼트려서 이제 사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한가 잔량을 쌓아놨는데 이건 뭐 신문에까지 나온 얘기니까 하한가 잔량을 쌓아놨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끔. 그런데 점심시간 때 동시효과 때 그 증권사에 근무하는 직원놈이 사채업자랑 짜고서 그걸 잡아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한가에 사서 상한가를 말아버린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그러니까 상한가 잔량만 쌓였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 넣어야 되는데 이 물량이 유통이 안 되는 물량이란 말이죠. 그만큼. 그리고 몇백만 주 상한가 잔량 쳤는데 개인들이 팝니까?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해외로 튀었어요. 튄 게 아니라 연락 올까봐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 하나가 아니야. 여러 사람이 자금이 크다 보니까 사채업자 여러 명이 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들끼리 내분이 일어났어요. 분배금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잡아채겼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JP 모간이 베어스터스를 날로 먹으면서 은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가격 공급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땅 찍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LP 공급자가 시세를 눌러놔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걸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렸다. 그걸 스푸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허수 주문인데 죽여놓으려고. 왜냐면 자기는 실물을 싸게 살려고 이 선물 시세를 눌러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층층이 가격을 팔 매도 물량이 많은 것처럼 쌓아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만약에 들어오면 들어올 놈도 없지만 JP모가 다 버티고 있는 거 아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하면은 그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호수 주민인데 그냥 우리 집들이 뻥카는 거예요. 뻥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걸렸단 말이죠. 이제 주가 조작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이 한 거로 해서 넘어갔는데 그러면 10년 넘게 그 짓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JP모건이 얼마를 모아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기 누굽니까? 워렌 버핏이 은행도 다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항공주하고 JP모건 주식은 안 팔았습니다. 은행주 중에서 워렌 버핏이 왜 안 팔았겠어요? 아니 선수들끼리 다 팔지 같은 은행인데 뭐 별난 거 있습니까? 그러면 뭐 누구 말대로는 단순 투자라고 봅시다. 단순 투자. 10년 넘게 자기가 LP 공급자면서도 조작질 해가지고 이 기사까지 나오고 지금 세 번째인데 그럼 단순 투자면 이렇게 많은 수량을 누군가한테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를 이 10년 동안 매집하면서 얼마 보고 이걸 넘길까요? 그럼 비용만 발생했는데 그 사이에 뭐 채권 투자하면은 그게 훨씬 나은 거지. 제가 왜 돈 따내기 다른 거예요. 이게 몇 배가 오를 줄 모르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괜히 뭐 이거 좀 오른다고 해서 흥분하는 것 같지만 전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산 거라니까요. 아니 증권쟁이가 주식하면 됐지 뭐하러 이거래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요번에 위기가 왔을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기 때문에 2008년도 이게 문제가 유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 금도 3,000달러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금은 눌렀죠. 미국에서 연준에도 눌러야죠. 달러가 개판되는데 그럼. 근데 요번에 이거 오를 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냐는 얘기죠. 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화폐 개혁이 될지 디지털 화폐로 넘어갈지 아니면 단일 화폐가 될지 뭐 당장의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JP모건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코인들 나왔을 때 다 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코인 이제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지금 약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또 찍어낼 텐데 미국에서도 제가 보기엔 달러 버릴 수 있어요. 뭐 패권을 버리겠습니까? 뭐 디지털 화폐로 가든 화폐 개혁을 하든 간에 이름 바꿔서 딴 거로 하면 되지. 그럴 때 기초자산이 뭐가 있어야죠. 왜냐면 못 믿으니까. 그럼 JP모건이 이걸 갖다가 그 기초자산이라고 쓰든 자기들이 달러도 못 믿겠는데 아니면은
뭐 4차 산업시대다 뭐 이럴 때 이게 은이 그 소재로서 쓴다는 걸 미리 알고서 지금 10년 동안 샀다든가. 왜냐하면 비싸게 팔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팔라두면 매연 저감 장치 아니겠습니까? 은은 이게 무슨 요새 뭐 태양광 뭐 이래가지고 이쪽 소재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뭐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17달러 이하에서는 겁낼 이유가 하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저항선만 이것만 뚫으면 이제 이게 지지선이 되는 거죠. 20달러는. 안 그렇습니까? 10년 전 짜장면이 얼마고 10년 전 집값이 얼마인데. 그럼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베낀다고 저는 보거든요. 50달러는. 그럼 운이 뭐 3,000달러 가면 안 그렇습니까? 뭐 30대 1 하면 뭐 3,000달러 가면 딱 30대 1 하면 100달러네. 뭐 한 2, 3년 후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은을 실물로 투자한 분들은 뭐 금이야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사잖아요. 달러하고 금은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금고에 넣어놓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보관하기 용이하고. 근데 은은 워낙 싸니까 뭐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우리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는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면 액면 분할하기 전에 뭐 삼성전자 250만 원 할 때 개인들이 뭐 상승하면 같은 비율이나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괜히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만 원짜리 5만 원 가는 거는 갈만 하거든요. 근데 250만 원짜리가 뭐 1250만 원 가기는 그게 좀 그렇죠. 그래서 한번 불이 붙으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뭐 10달러 안 되는데 50달러 5배 그냥 훅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한 2년 동안에.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고 지금 여기저기 지금 돈독들이 올라가지고 주식이네 뭐 부동산이네 뭐 전부 다 난리도 아닌데. 그래서 아마 뭐 저와 같이 이거 투자하신 분들은 하여튼 좀 좋은 뭐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겠죠. 뭐 어떻게 당장 욕심대로 되겠습니까? 다 시간이 다 걸리는 거니까. 그리고 인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뭐 다 맨날 해봤자 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사서 같이 이렇게 참으면서 이 기간들을 넘긴다는 게. 왜냐하면 이번에 12달러 뭐 갔을 때 좀 황당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20달러 넘어갔으니까 조금 안도의 숨을 좀 쉬면서 좀 좋은 결과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